안녕하세요. 3DMAX 2022 왓츠뉴에 대해서 말씀드릴 SSK의 이승재입니다. 전 이번 2022 업데이트를 보면서 3DMAX가 현재 시장의 이슈를 반영하는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는 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3DMAX 2022 버전에서는 리얼타임과 관련해서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장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리얼타임, 실시간 시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MAX는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이미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이긴 했는데요.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은 우리말로 사전 시각화라는 뜻 그대로 본격적인 작업 전에 미리 시각적으로 확인해보는 작업을 뜻합니다. 작업을 다 해놓고 나중에 작업물을 모아서 최종 결과물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재작업을 해야 하는 등 시간과 경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사전 시각화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 업계에서는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은 형태, 애니메이션 등의 작업 중에 포스트 효과 등의 후반 작업을 미리 실시간으로 보면서 같이 작업함으로써 사전의 결과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픽 품질 개선과 자연스러운 연출과 시각 효과를 오차 없이 작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축이나 제품 설계, 엔지니어링이나 제조 쪽에서도 제법 실시간 시각화에 대한 이슈가 있어 왔습니다. 건축 및 제품 설계자들은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고 시공 관계자들과 현장 관계자에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한 전 기간에 걸쳐서 모든 현장 관계자들과 3D 설계 디자인으로 많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조감도, 투시도, 스카이라인, 색채 계획, 시공 설명도 등등 많은 내용들이 담기는데 소통 과정에서 즉각적인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라이브 방송 등에도 실시간으로 작업하면서 형태와 애니메이션 등의 작업을 포스트 효과가 포함된 최종 렌더링 결과물을 미리 예측하면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관련 회사들은 이를 위해서 요새 유니티나 언리얼 등 3D 엔진을 이용한 시각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관련 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워크플로우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3DMAX나 마야에서 3D 모델링을 하고 PBR 맵을 위해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사용하고 리얼타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엔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3DMAX 업데이트를 통해서 웬만한 작업은 3DMAX만으로 다 할 수 있게 되었고 몇몇 작업은 오히려 3DMAX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젠다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리얼타임 머티리얼과 관련해서 PBR 머티리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PBR 맵과 관련해서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브스탠스 페인터의 SBS AR 파일을 3DMAX에서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맥스에도 물론 서브스탠스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머티리얼 에디터의 서브스탠스를 통해서 SBS AR을 불러와서 PBR 머티리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이후 메뉴의 서브스탠스에서 3DMAX에서 지원하는 PBR 머티리얼이나 피지컬 머티리얼 혹은 아놀드나 Vray 같은 렌더러를 위한 머티리얼로 자동 전환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PBR로 전환해 보았고요. 그리고 SBS AR의 맵 파일을 베이크해서 엑스포트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베이크 아웃풋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맵들을 원하는 포맷의 맵 이미지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BR 맵만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머티리얼 에디터의 유틸리티의 임포트 PBR 머티리얼에서 가능합니다. 임포트 파일에서 맵들을 선택하고 알아서 PBR 머티리얼로 자동 생성되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결과를 보시면 각각의 PBR 맵들이 각각 잘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의 PBR 머티리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PBR 임포터에서 임포트 폴더를 눌러서 각각의 PBR 맵들이 들어있는 폴더만 선택해주고 셀렉트 폴더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머티리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티리얼을 생성하면서 샘플 T폿 주전자 모델링에 연결해서 보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머티리얼 에디터에 여러 개의 PBR 머티리얼이 한 번에 생성되어서 각각의 맵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비포트 화면을 통해서 방금 불러온 PBR 머티리얼을 모델링에 적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PBR 임포터로 PBR을 효율적으로 가져왔는데요. 3DMAX에서 PBR 작업을 한다는 것은 단지 PBR 맵 작업이나 텍스처링을 하는 서브스탠스 페인터의 역할을 넘어서 디테일한 쉐이딩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치 서브스탠스 디자이너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쉐이딩을 하는 것이 OSL입니다. OSL은 오픈 쉐이딩 랭귀지의 약자로 쉐이딩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노드 구조로 보여줘서 각각의 맵들에 대해 세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엔진으로 비유하자면 언리얼에서 머티리얼을 블루프린트로 조절한다거나 유니티에서 스크립트로 머티리얼에 접근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dmax에서는 OSL 맵을 활용해서 SDR 등의 맵과 쉐이딩을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이즈 맵 하나 가져오고 커브 그라디엔트 맵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인 add, 플롯 기반의 add와 곱하기인 멀티플라이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앱스 맵도 가져오겠습니다. OSL은 쉐이딩 조절이 가능한 오픈소스 체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체계인 만큼 모든 것을 0과 1로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노이즈에서 완전히 어두운 부분은 0이고 완전히 하얀 부분은 1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부분은 밝고 어둠에 따라서 0.3, 0.7 뭐 등등 이렇게 각각 나누어집니다. 어두울수록 수치가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커브 그라디엔트 맵은 RGB 이렇게 3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레드 채널만 따로 앱스 맵으로 연결해 본다면 레드 채널만 0과 1의 값으로 따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럼 레드 채널의 그라디엔트 맵 채널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레드 채널과 좀 전 노이즈 채널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울수록 0에 가깝고 밝을수록 1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add 맵의 두 채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add가 그 뜻 그대로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처럼 노이즈의 그라디엔트만큼 더 밝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멀티플라이는 곱하기인데요. 이번엔 노이즈, 그라디엔트 두 개의 맵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숫자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곱하기는 더하기와 다른 개념이죠. 0.5 더하기 0.1은 0.6으로 좀 더 밝아지겠지만 0.5 곱하기 0.1은 그대로 0.5입니다. 그리고 1 곱하기 0은 0이죠. 이러한 원리로 멀티플라이를 적용하면 더하기보다는 반대로 어두워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놀드 스탠다드 서페이스 머티리얼에 연결해서 머티리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머티리얼 중에 하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래된 메탈 느낌의 머티리얼 러프니스 맵을 하나 선택해서 이 머티리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의 러프니스 맵을 노이즈 맵 대신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머티리얼의 러프니스 맵에 연결하겠습니다. 러프니스 맵은 0이 될수록 러프해져서 반사가 없어지면서 마치 램버트 느낌이 됩니다. 반대로 1이 되면 반사값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라디엔트하게 1에 가까워져서 밝아진 느낌으로 최종 머티리얼에서는 반사값이 좀 줄어든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본 러프니스 맵을 연결해 본다면 좀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시 반사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쉐이더를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만들 수 있는데 3dmax의 추가적인 장점은 이 모든 부분이 애니메이션도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원래 아놀드 스탠다드 서페이스 머티리얼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키를 키고 노이즈 맵의 맵 파라미터 중에 레큐너리티 부분을 조정해서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색 부분을 투명하게 컷 오프하면 어떤 효과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게임 등에서 많이 보았던 효과인 디졸브 쉐이더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졸브 쉐이더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언급드렸지만 당연히 디졸브 쉐이더 말고도 다른 다양하고 화려한 쉐이더 제작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게임 같은 실시간 콘텐츠에서는 게임 엔진에서 직접 이런 쉐이더 작업을 하겠지만 영화나 TV 애니메이션 그런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3dmax의 OSL 쉐이더로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3dmax는 텍스처링이나 쉐이딩 뿐만 아니라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수정도 한꺼번에 같이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쉐이딩을 수정할 일이 없거나 실시간으로 쉐이더 작업할 필요가 없다면은 베이커 투 텍스처로 맵을 구우면 됩니다. 렌더 투 텍스처에서 업데이트된 베이커 투 텍스처는 맵을 구운 후 새로운 재질로 만들어서 바로 머티리얼로 연결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3ds Max 2022 버전에서 렌더 투 텍스처 관련 업데이트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면 꼭 알베도나 메탈리스, 러프니스 같은 최종 맵뿐 아니라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OSL 작업 중에 중간 과정의 맵도 따로 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주 쓰는 맵을 빠르게 사용하게 한 점 등의 사용 편의성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PBR 머티리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PBR 머티리얼은 3ds Max의 기본 머티리얼이자 같은 물리 기반인 피지컬 머티리얼과 호환이 됩니다. 피지컬 머티리얼은 3ds Max에서 지원하는 기본 물리 기반 머티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3ds Max에서 기본 머티리얼도 물리 기반 머티리얼로 한 것처럼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이 3ds Max 작업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머티리얼을 앞서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리얼타임 뷰포트와 렌더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재질뿐 아니라 색상과 라이트도 필요합니다. 3ds Max에서는 넓은 범위에 있는 색상을 사용하기 위해서 HDR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적힌 3ds Max 2022 버전의 업데이트 내용들을 보면은 HDR을 뷰포트에서 실시간으로 표현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내용이 양질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DR의 렌더링의 장점이라면 음영이 보다 리얼해지고 노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블룸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현재 이 씬에서도 HDRI 맵을 사용하고 있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핫키 숫자 8을 눌러서 Environment 이펙트 창을 열어서 OSL 맵을 인스턴스로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에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OSL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HDRI 맵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머티리얼 에디터는 잠시 닫고 먼저 뷰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좀 돌려보면은 현재 블룸이 적용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룸은 화면의 밝은 영역을 블러 처리해서 강한 빛이 인근 픽셀에 영향을 주게 하는 기법으로서 소위 뽀샤시 효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강한 빛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영역이 실제 환경처럼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주는데 블룸은 기본적으로 HDR 영역에서 계산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HDR의 대표적인 효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시간 시각화에서 퀄리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부분이 3ds Max 2022 버전에서 드디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절하려면 뷰포트 왼쪽 상단의 하이 퀄리티 부분을 클릭해서 Per View 프리셋 창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이 퀄리티 부분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다면 하이 퀄리티로 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블룸이 체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 체크를 끄면 블룸은 적용 안 되게 됩니다. 블룸의 옵션을 보면은 레디어스는 이미지 전체에 글로우가 확산됩니다. 글로우가 너무 넓기보다는 적당히 있어야 더 보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레디어스가 너무 넓게 쓰면 블룸 효과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치를 적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스트렝스는 간단히 강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스레숄드는 픽셀이 빛나는 최소값을 제어하는데 값이 높을수록 가장 밝은 반사 하이라이트에만 블룸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블룸 틴트는 임계값, 즉 완전히 흰색이 아닌 방출되는 부분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색을 바꾸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치 조절은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블룸 효과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캐릭터도 애니메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HDR 느낌의 렌더링을 미리 파악하면서 연출해보고 애니메이션에 따른 적절한 빛의 위치나 환경 이펙트도 미리 감안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의 세부 옵션에 따른 느낌은 3ds Max 매뉴얼을 통해서도 더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룸은 잠시 끄겠습니다. 이제 오클루전과 관련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뷰포트 왼쪽 상단의 하이 퀄리티 부분을 살펴보면은 머티리얼이 있고 이 부분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인데 이것이 유용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오클루전 같은 느낌은 색이 있으면 잘 느끼기 힘듭니다. 그래서 맵의 상태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여기서 리얼리스틱 머티리얼 위다운 맵을 선택하면은 맵 없이 실시간 머티리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처럼 뷰포트 오클루전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값을 조절해서 원하는 느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리얼리스틱 머티리얼 위드 맵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세팅창도 몇 가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화면을 이동하거나 할 때 오클루전 계산이 느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포트 세팅창은 2021 버전에 비해서 일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카일라이트에 따라 동적 그림자를 계산해서 얼마나 빠르게 음영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는데요. 프로그레시브 페이드 타임이 1일 때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음영이 바뀌지만 값을 15 정도로 늘려보면은 음영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I도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데요. Qt UI가 이 뷰포트 세팅창에도 적용됨에 따라서 이 창 조절을 마음껏 바꾸어도 해상도가 저절로 바뀌는 등 환경이 다양하게 바뀌어도 UI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룸도 다시 보이게 하고 뷰포트 세팅창은 잠시 닫고 이제 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도 실시간으로 조절하기 위한 라이트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크레이트의 라이트를 보시면은 이 중에서 바로 포토메트릭과 아놀드 라이트가 물리 기반의 라이트로서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존의 스탠다드 계열의 라이트는 3dmax에서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에서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지금 3dmax에 배치된 라이트도 물리 기반인 아놀드 라이트입니다. 이 중에 라이트 하나를 복사해서 라이트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 생성한 라이트의 이름도 지어 주겠습니다. 마이라이트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이 라이트를 캐릭터의 왼쪽에 배치해서 약간 림라이트 느낌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이트가 좀 약하다 싶으면 인텐시티나 익스포저 수치를 좀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원하는 카메라 시점에서 라이트의 수치를 바꾸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도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메뉴에 툴에 라이트 리스터입니다. 뜻 그대로 씬 안의 라이트를 리스트로 보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씬에 존재하는 모든 라이트의 강세값, 색상값, 그림자 등등을 여기서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역시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dmax 최근 업데이트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실시간 시각화를 고려한 크고 작은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같이 보면 좋을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데요. 뷰포트 왼쪽 상단의 플러스 부분을 눌러보면은 플로트 뷰포트가 있고 플로팅 뷰포트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이 뷰포트도 하이 퀄리티로 하고 뷰포트는 내가 원하는 카메라 뷰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뷰포트를 크게 하고 키보드의 컨트롤과 스페이스를 같이 누르면 외곽 테두리가 사라지고 모니터의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3dmax 2022에 업데이트된 기능으로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해서 한쪽 모니터는 오로지 결과를 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실시간으로 작업자들 혹은 클라이언트들과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3dmax에서 실시간으로 수정하면 되겠고요.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블룸 추가로 인한 HDR 강화와 실시간 앰비언트 오클루전 조절을 위한 보조 기능, 라이트 리스터와 PT 모드가 되는 플로팅 뷰포트까지 3dmax의 2022 업데이트된 기능들은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 뿐 아니라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도 3dmax가 가장 적합한 툴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라이트 리스터는 닫고요. 이제 아놀드 렌더 뷰를 꺼내 보겠습니다. 아놀드 렌더 뷰의 주요 기능으로 먼저 알려드릴 것은 다양한 포스트 효과를 미리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트 효과는 애드를 눌러서 추가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재질 편집기에서 이미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질 편집기의 아놀드의 이미저 항목을 보시면 다양한 포스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익스포저, 렌즈 이펙트, 특히 톤맵 등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특히 HDR과 가장 밀접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톤 매핑은 HDR 결과를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적합한 휘도 범위로 변환해주는 처리로 HDR을 사용한다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일단 렌더 뷰의 오른쪽 상단의 이 부분을 눌러서 렌더링을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뷰와 같은 뷰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렌더 뷰도 실시간으로 같이 카메라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출값을 조정해 줘야 될 것 같으니 이미저 익스포저를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셋업 창도 열어서 아놀드 렌더 탭을 선택하고 가장 아래의 이미저 옵션에 룻 이미저에 이미저 익스포저를 연결하겠습니다. 파라미터의 익스포저 수치를 좀 조절해서 노출값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저 컬러 코렉트도 추가하겠습니다. 같이 연결하는 방법은 오른쪽 핀을 드래그해서 이미저 익스포저 왼쪽의 핀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효과를 연결해서 각각의 효과들을 같이 만지면서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저 컬러 코렉트의 경우에는 메인과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각각에 따라서 채도값, 콘트라스트 등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HDR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마값 조절도 큰 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저 렌즈 이펙트도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효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로딩 창이 뜨면서 아직 렌더링 중인 것이 보이는데 아놀드 렌더의 렌즈 이펙트의 경우는 계산하는데 좀 시간의 딜레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이미저를 이용한 효과 중에서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라이트 믹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믹서는 라이트를 그룹으로 묶어서 원하는 그룹들만 선택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과 카메라 위치에 따른 라이트들을 시뮬레이션 하기에 좋습니다. 현재 제가 미리 추가한 항목들을 포함해서 4개의 라이트 그룹을 볼 수 있는데요. 라이트 그룹 매니저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씬 라이트에는 현재 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라이트를 리스트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추가했던 마이 라이트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이트 그룹에는 제가 미리 추가해 놓은 2개의 라이트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림 라이트와 3포인트 2개의 그룹은 제가 미리 추가해 놓은 것으로서 림 라이트 그룹에는 림 라이트 하나만 넣었고 3포인트 그룹에는 3개의 라이트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라이트 그룹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라이트 그룹을 지우고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뉴 그룹 옆에 디폴트 라이트라고 이름을 짓고 아놀드 라이트 2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뉴 그룹 옆에 림라이트라고 이름 지운 후 림라이트 계열의 라이트 2개를 마저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그룹 매니저는 닫고 라이트 믹스를 보면 제가 적은 라이트 그룹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 눈 표시를 껐다 켰다 하면서 라이트를 어떻게 세팅하는 것이 좋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분위기 연출에서 오로지 라이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HDRI 맵에서 노출값이나 컨트라스트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얼마만큼 블러 처리할지 퀄리티 부분도 정할 수 있고요. 배경을 바닥에 맞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HDRI 라이트를 추가해서 HDR 맵에 추가해서 포인트를 만들어서 하이라이트 라이트를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HDRI 라이트는 일반 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 믹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뿐 아니라 물리적 방식에는 카메라 조정도 중요합니다. 핫키 8을 눌러서 Environment 이펙트 창을 열어서 익스포저 컨트롤을 피지컬 카메라 익스포저 컨트롤로 하고
피지컬 카메라 익스포저의 EV 값으로 노출을 조절하거나 이미지 컨트롤로 하이라이트와 미드톤, 섀도우 값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카메라를 직접 선택해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등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놀드 렌더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에서 그 부분은 배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아놀드 렌더 뷰의 작은 기능들도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정 렌더링 특성에 따라서 렌더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라이팅 느낌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오클루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와이어 프레임도 있고 노멀 뷰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솔레이션 셀렉트는 뜻 그대로 셀렉트 오브젝트에만 렌더링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능으로 크롭 레지언도 있습니다. 선택한 부분만 렌더링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기능이지만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2에 들어온 기능으로서 렌더뷰 하단에 스토어인 스냅샷이란 게 있는데요. 각각 다양한 느낌으로 렌더링을 한 후 스냅샷을 각각 만들어 비교하면서 저장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뷰 메뉴의 뷰를 보면은 스냅샷을 어디에 저장하고 공유할지 어떻게 볼지 등을 정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3D Max의 업데이트 내용 등을 통해서 작업과 관련한 다양한 파트의 작업자들과 함께 원하는 느낌을 동시간대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향상된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D Max 2022 업데이트에서는 특히 모디파이의 엄청난 퍼포먼스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실시간 시각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진 3D 폴리곤을 스무스하게 렌더링하게 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스무스와 관련한 3D Max의 기능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스무스, 챔퍼, 에딧 폴리, 에딧 메쉬 등등 면을 스무스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모두 28배 빠르게 처리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수백만 개의 폴리곤을 단 몇 초 만에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릴렉스 모디파이는 거친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렌더링이 아니라 직접 면을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릴렉스 기능도 퍼포먼스가 3.5배 빨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거친 디테일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형태의 유지를 해주는 볼륨 프리저베이션 기능이 보완되었고요. 또한 3D 스캔 등의 캡처 데이터 또는 다각형 모델링 같은 까다로운 형태도 완벽하게 릴렉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스 디폼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모디파이 기능인데요. 이 패스 디폼은 개선을 넘어선 리팩토리가 되었습니다. 퍼포먼스는 17배 빨라졌고요. 가이드 패스를 따라서 개별적인 움직임을 주는 퍼 엘리멘트 서포트, 그리고 가이드 패스 왜곡 방지 및 원하는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프리저브 폼 바이 엘리멘트 앤 그룹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푸시 모디파이어도 멀티스레드 및 캐시 처리로 빠른 속도의 재생으로 푸시 모디파이어도 멀티스레드 및 캐시 처리로 훨씬 빠른 속도의 재생으로 인해서 3배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클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이제 뷰포트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좋아졌습니다.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의 성능이 100배 향상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에 대한 의미는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커브도 단 몇 초 만에 메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2D로 시작해서 3D로 만드는 작업 과정에서 기존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모델링 방법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100배나 빨라졌기 때문에 정말 실시간의 인터랙티브한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최종 모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히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브 샘플 중에 평면도 도면을 가지고 시연해 보려고 하는데요. 건축이나 제조를 포함한 설계가 필요한 작업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인 DWG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샘플 파일 이런 정도로 검색해 보면은 오토데스크에서 지원하는 DWG 파일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은 파일 중에서 블록 앤 테이블 임페리얼이라는
DWG 파일을 3dmax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와도 되지만 그보다는 3dmax의 인풋 기능으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인풋할 때 세부 옵션을 디테일하게 조절해서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저장한 그 위치 그대로 불러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러왔는데요. 이 부분은 라이팅 관련한 부분이므로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XYZ를 0으로 해서 0점 좌표에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은 여러 이유로 모두 똑같이 위치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언두해서 좌표 이동하기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dmax에서 트랜스폼의 변화를 주기 전에 한번 그룹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다시 언그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 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트랜스폼 값을 0점으로 보내면 문제없이 0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위해 그룹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해줄 것이 있는데요. 모디파이 기능 중에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서 인서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에서 익스트루드도 적용하고 어마운트 값을 좀 높여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으로 가서 인서트의 수치를 조절하면서 전반적인 면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은 Show and Result 토글이 ON 되어 있어서 익스트루드의 결과를 미리 보고 있는 것인데 이번 익스트루드의 100배 향상된 업데이트로 인해서 모디파이 스택을 여러 차례 쌓거나 복잡한 스플라인을 사용하더라도 문제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dmax 2022에 업데이트된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의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매우 복잡하거나 디테일한 커브도 100배 빠른 성능으로 3D로 만들어주고 지금처럼 Show and Result 토글이 켜져 있는 경우에도 과거의 스택에 따른 결과를 빠른 피드백으로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최종 모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2D에서 3D로 만드는 작업 과정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실시간 시각화에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3dmax 2022에서 역시 업데이트된 슬라이스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는 모두 아시다시피 썰다, 조각하다, 벤다 정도의 뜻인데요.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타입을 리무브 포지티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플레인 기즈모를 선택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스 플레인의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나타나는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형태가 점점 만들어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옵션 중에 캡에 체크를 하면 잘라진 단면이 채워지기 때문에 형태가 점점 만들어지는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 이번엔 축을 X축으로 바꾸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부터 형태가 만들어지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즈모를 하나의 축이 아닌 X와 Z 등 여러 개의 축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Z축을 약간 기울이는 것이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헬퍼에서 포인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포인트의 위치를 원하는 곳에 배치시켜 놓고요. 다시 슬라이스 플레인의 옵션 중에서 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방금 만들었던 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포인트를 직접 선택하고 움직여 보면은 포인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슬라이스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의 로테이션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마치 형태가 점점 만들어지는 시각화 작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향상된 모델링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3dmax에서 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에딧 폴리인데요.
에디폴리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좋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수의 폴리곤도 빠르게 로딩할 수 있고,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에디폴리에서 3D Max 2021 버전에서 14초 걸리던 작업을 2022 버전에서는 단 1초 만에 되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모델링에서 가장 기본으로서 은근히 효율적인 작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셀렉션도 좀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버텍스, 엣지와 페이스를 선택할 때 키보드의 컨트롤, 쉬프트만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제외하는 것도 간단해졌고요. 면뿐 아니라 버텍스나 엣지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조작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룹, 링, 앤 포인트 투 포인트 셀렉션 모두 그냥 키보드의 컨트롤과 쉬프트만 사용하면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손이 이리저리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선택 장면은 키보드의 쉬프트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클릭해서 손쉽게 내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D Max의 프리페어런스의 뷰포트에서 셀렉션 픽셀 레디어스를 조절해서 셀렉션에 대한 히트 감지 반경을 조정합니다. 셀렉션에 대한 체감이 개인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원하는 느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3D 모델링의 가장 대표적인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익스트루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익스트루드는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해서 3D 모델링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 하는 뜻 그대로 스마트한 최신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업에서 면을 추가하고 지우기도 하고 면과 면을 붙이는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작업은 키보드의 쉬프트만 가지고 하는 작업입니다. 즉, 면을 지우기 위해서 키보드의 딜리트를 누르지 않고 면을 붙이기 위해서 버텍스나 버텍스를 머지나 콜랩스를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작업은 단지 키보드의 쉬프트만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을 추가하거나 경사진 면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기존에는 보통 버텍스나 엣지를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단지 쉬프트만 눌러서 작업하는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빠르게 3D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러 카피의 느낌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시미트리 모디파이어도 더 좋아졌습니다. 멀티 엑시스 시미트리로 XYZ 미러링도 더 간단해졌고요. 레디얼 시미트리 기능 업데이트로 다양한 기즈모 중심 반경으로 시미트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렬 옵션도 추가되었는데요. 페이스나 오브제에 따른 대칭 중심 정렬이 가능해졌고 애니메이션 된 경우에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커팅 엣지에 따라서 웰드, 즉 붙이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캡 기능으로 뚫린 면을 메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3D 모델링 업데이트에서 스마트 익스트루드는 3D Max의 독보적인 기능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총 모델링도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일부분 작업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에디폴리 모디파이가 적용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핫키 Alt-C를 눌러서 컷으로 면을 나누겠습니다. 가운데 면을 지우려고 하는데 예전과는 달리 한쪽 면만 추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쉽게 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가운데 면을 선택하고 그냥 쉬프트를 누른 채로 뒤로 빼면 됩니다. 그럼 면이 손쉽게 삭제됩니다. 버텍스를 붙이거나 하는 등 따로 보정할 필요도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면의 버텍스를 움직여 보면 버텍스가 하나로서 더 이상 버텍스를 따로 붙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을 한번 더 빼보겠습니다. 버텍스를 확인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버텍스를 붙이는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을 선택해서 쉬프트를 누르고 아예 초과해서 면을 빼면은 면을 아예 삭제해 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지 쉬프트만 사용해서 면을 나누고 지우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이 아래 부분의 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엔 이 면들을 선택해서 비스듬히 면을 깎아 보겠습니다. 방법은 역시 Shift만 누르면 됩니다. Shift만 누르고 비스듬히 움직이면은 단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른 쪽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듯 Shift를 누르고 비스듬히 빼다 보면은 면이 사라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래그를 멈추면 면이 비스듬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버텍스를 움직여서 확인해 봐도 알아서 면 정리도 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쪽의 면도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번엔 컷으로 특정 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Shift만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그 모양대로 삭제하겠습니다. 아주 손쉽게 이런 단면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버텍스를 확인해 봐도 버텍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굳이 버텍스를 붙인다거나 하는 클린업을 위한 중간 작업이 쓸데없이 추가되지 않아도 스마트 익스트루드 기능 하나로 모델링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버텍스를 붙인다거나 하는 보정 작업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Shift 키 하나 누르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이 기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3D 모델링이라는 것은 아티스트가 원하는 느낌으로 이리저리 만지고 수정하는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아티스트가 원하는 느낌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버텍스를 병합하거나 면을 다듬어 주거나 삭제하는 그런 과정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흐름이 많이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굳이 손의 위치가 변하거나 하는 불필요한 과정 없이 아티스트의 머릿속의 이미지를 그때그때 즉시 형상화해 줌으로써 훨씬 효과적인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모르는 작업자분들이 꽤 많은데요. 빨리 이 기능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아시고 응용해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꽤 좋아졌음에도 역시 많은 작업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불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린더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기존의 면에 붙여서 생성하고 싶기 때문에 오토그리드를 체크한 상태에서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에 붙여서 실린더를 하나 생성했고요. 실린더를 겹치게끔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컴파운트 오브제를 선택하고 불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실린더를 빼려고 하기 때문에 서브트랙트를 선택하고 Add 오퍼랜드를 누른 후 빼려고 하는 실린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실린더만큼 삭제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부터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인데 기존에는 한번 불린하고 되돌아가서 작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2021에서는 된다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좀 느렸고요. 하지만 2022부터는 훨씬 빨라지고 실질적인 모디파이 스택을 활용한 작업이 무리 없이 가능해졌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린의 오퍼랜드를 선택하고 트랜스폼의 변화를 주면은 기존의 실린더의 변화가 미래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스케일을 해보아도 그 변화를 빠르게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데이트 덕분에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는 3ds Max 이전 버전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 시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커다란 퍼포먼스의 향상 덕분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작업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마음껏 면을 뽑아내고 지우는 작업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3D 툴의 가장 중요한 점은 3D 면을 수정하는 것이 3D 툴과 사람의
손이 한 몸이 되어서 자연스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3D Max의 스마트 익스트루드 기능은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작업을 툴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서 아직 다른 3D 형용 프로그램이 지원하지 않는 최고의 효율적 모델링 방식이기도 하고 3D Max가 계속 최고의 모델링 툴인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이라는 마지막 아젠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디어 USD를 3D Max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USD 기술을 3D Max에 도입해서 사용자가 USD 데이터를 생성, 편집, 작업, 협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특히 시각효과, 애니메이션 및 게임 전반에 걸쳐 데이터 세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 심지어 다양한 스튜디오들이 데이터 세트의 협업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작사들의 파이프라인은 비선형, 넌 리니어 제작을 좀 더 유연하게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픽사가 제작한 USD는 기본적으로 확장 가능한 공유 파일 포맷으로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보통 영화나 게임 같은 컴퓨터 그래픽 콘텐츠 파이프라인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델링, 쉐이더, 애니메이션, 라이트 에펙스, 렌더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작업을 공유하는 하나의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바로 3D Max에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 씬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USD 포맷의 배경 모델링을 불러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3D Max의 아놀드 랜드에서도 USD를 불러올 수 있는데 크레이트의 아놀드를 보시면 USD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패스의 브라우저를 눌러서 키친셋 USD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씬에서 클릭하고 왼쪽 뷰포트 상단에서 액티브 쉐이드를 선택하면 미리 아놀드 렌더링 되어진 배경 모델링을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별로 기준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로테이션으로 잡아주겠습니다. X축에 마이너스 90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캐릭터 발이 배경에 묻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렌더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디테일한 3차원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렌더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디테일한 3차원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놀드 USD로 불러온 이 배경 모델링은 메쉬를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로지 불러오는 것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캐릭터 작업을 하면서 복잡한 구조의 배경을 같이 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각각 이동해 보면은 이처럼 배경을 띄워놓고 배치나 연출 등을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메쉬가 아닌 미리 렌더링된 USD를 불러왔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의 배경이라도 부담 없이 불러와서 같이 확인하면서 캐릭터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각 분야의 작업자들이 수평적인 상태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HDRI 맵도 적용이 됩니다. Environment 이펙트 창을 열어서 HDRI 맵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HDRI 맵이 캐릭터뿐 아니라 USD로 불러온 배경에도 잘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모델링, 애니메이션, 이펙트, 포스트 효과 등을 한 번에 한 씬에서 같이 보면서 각 파트에서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놀드 렌더로 USD를 불러오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3D Max의 임포트로 USD를 불러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해서 불러오면은 여기에서는 메쉬를 수정하거나 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USD로 익스포트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은 애니메이션 익스포트나 다양한 텍스처 등 지원 안 되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마야 같은 경우에는 USD를 활용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3D Max는 마야보다는 좀 늦은 베타 버전으로서 딱 지금까지 설명드린 작업까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3D Max의 USD도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놀드 렌더에서 USD 파일을 불러오면 직접적인 수정을 할 수 없지만 3D 모델링 작업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작업을 할 때 이처럼 실제 3D 배경을 띄워놓고 배경과 캐릭터가 어울리는지, 색감도 어울리는지, 배경과 캐릭터의 배치를 미리 잡아본다거나 하는 등의 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USD를 통해서 3D Max와 마야 그리고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이나 혹은 성격이 다른 여러 소프트웨어와 포맷을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D Max의 USD는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기능이 아직은 이 정도이지만 3D Max에서의 USD는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이고 다양한 스튜디오들이 데이터세트의 협업에 고민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D Max의 안정성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3D Max 2022의 셀프씬 스크립트 익스큐전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스크립트가 안전하지 않은 명령의 실행을 차단합니다. 그것은 결국 3D Max의 악성 스크립트를 차단하는 것이고 많은 3D Max 유저들이 겪었던 글씨 깨짐이나 악성 코드의 문제들을 상당수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웨어 리무벌 기능은 CM 파일 및 시작 스크립트에서 악성 스크립트를 감지하고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용자에게 악성 코드가 확산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악성 스크립트를 찾을 때마다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씬 시큐리티 툴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기 때문에 이제 3D Max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3D Max 2022 버전 업데이트에 대해서 느낀 점을 리얼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풀어보았고요. 지금까지 SK의 이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